만성염증도 줄이고 몸무게도 줄이고 싶으시죠? 누구나 이런 변화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서 변할 수 있다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 습관이 막 힘들고 막 괴롭지 않고요. 매일 딱 10초만 투자해도 된다면 바로 냉수 마찰 찬물 샤워인데요. 제가 이미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 찬물 샤워를 언급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하나는 다이어트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비염, 코비염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찬물 샤워로 무슨 살을 빼고 비염을 고치냐고요? 사입이 아니냐고요?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모두 가져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냉수 마찰이나 찬물 샤워가 운동은 아니죠. 그런데 단지 차가운 물로 샤워만 해도 기초대사량이 쭉 올라간답니다. 우리 몸에 찬물로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얼어 죽겠다 하면서 몸은 인식을 하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열을 올리려고 하겠죠.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이 하는 역할은요, 열을 내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하는데요. 특히 기초대사량이 높은 신생아에서 많아요. 이 갈색 지방은 같은 무게의 근육보다 무려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쇼츠로 자면서 살 빠진다, 슬립컷이라는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좀 춥게 자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영상이었죠. 연구에 따르면 100g의 갈색 지방이 하루 300kcal를 태울 수 있다고 해요. 찬물 샤워와 냉수 마찰은 이 갈색 지방을 깨워주는 스위치 같은 존재죠. 자,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저는 한때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 괴로운데 이것도 진짜 일주일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정신력을 높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신진대사를 끌어올려 면역력을 쭉 올려주기도 하죠. 저는 그때 비염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오메가3 고용량과 함께 이 냉수 마찰을 했었고요.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에 오는 많은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찬물 샤워를 권했는데요. 하라고 해도 10%나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실제로 제 말대로 한 분들은요, 다시 오셔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비염 좋아졌다고 오셔가지고 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슬쩍 오메가3를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찬물 샤워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감기나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강화가 됩니다. 찬물 샤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죠. 샤워기에 나오는 찬물에 손만 대도 차가워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멘탈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일상 스트레스에도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력 운동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아령도 처음에는 힘들죠, 들기. 근데 이거 들다 보면 근육이 붙어서 쉬워진 경험 있으시죠? 멘탈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찬물 샤워를 하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물질들은 집중력과 멘탈 안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도 하게 되죠. 따라서 관절통, 피로감, 각종 만성 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 선수들 모두 경기나 훈련 후 아이스베스를 실행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찬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루틴입니다. 필수죠, 필수. 이건 단순히 근육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근육 미세 손상으로 생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의 수축과 확장으로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2015년 영국 포츠머스 대학 연구에서는 이 아이스베스가 근육통 감소와 운동 후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격렬한 운동 후 찬물 샤워를 하면 염증 억제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죠.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2016년 네덜란드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찬물 샤워를 30일간 매일 30초에서 한 90초씩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병가를 내는 날이 29% 줄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런 효과들은 찬물 자극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의 림프구, NK셀 같은 면역세포들을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찬물 샤워는 체지방을 줄여주는 다이어트 자극제, 염증을 억제하고 피로회복을 돕는 회복 촉진제, 면역력을 깨우는 강력한 면역 부스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뭔가 찬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단계별로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샤워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한 10초, 정말 딱 10초만 찬물로 마무리 해보세요. 이것도 부담이 된다면 먼저 팔, 다리, 그러니까 심장에서 좀 먼 쪽부터 한번 적셔보세요. 좀 익숙해지시면 10초, 30초, 1분으로 늘려보시고요. 중요한 건 참는 게 아니고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인데요. 분명히 이 물의 온도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 콘트라스트 테라피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 1분, 찬물에 30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2, 3세트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욕탕에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우리 몸에 있던 노폐물의 배출도 원활해지죠. 그럼 냉수마찰은 언제 하는 게 좋냐고요? 아침에 하면 각성 효과도 있고 집중력이 상승되는 장점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 하면 염증의 억제 그리고 회복이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죠. 운동 중에 그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는 주의를 해주세요. 웨이트 직후에는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근육의 증가가 좀 방해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잠자기 직전은 피하시고요. 수면 2-3시간 전에 해주세요. 반사적으로 체온이 좀 상승 후 떨어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주의사항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약하거나 좀 찬물에 굉장히 또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적응부터 해주세요. 냉수 마찰과 찬물 샤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온도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마무리 단계에서 10초부터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두꺼비 파면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